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량을 대대적으로 조작한 사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둘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대신 잡아 그려드리는 썸스케치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수소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2013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을 출시한 후 2018년 두 번째 수소전기차 모델 넥소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어떻게 다를까요? 현대차는 왜 전기차가 아닌 수소전기차를 택했을까요? 수소전기차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차 모두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를 통해 구동되죠. 엔진 소음도 없고 연소를 하지 않으니 미세먼지 배출도 없습니다. 다만 전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삼는데요. 동력원이 다르니 충전 방식도 다릅니다. 전기차는 쉽게 말해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충전할 때 6시간 정도가 소요되죠. 급속 충전의 경우는 3-40분 정도가 걸리고요. 반면 수소전기차는 수소만 주입하면 주입된 수소가 연료전지에 투입되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충전 시간이 3분으로 매우 짧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출력이 낮은 도심주행에, 가격대가 높은 수소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길고 높은 출력이 필요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 모두 아직은 미완의 기술입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생산부터 구동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환경오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승용차 시장에선 일단 전기차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정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당장 유럽 자동차 회사만 해도 배출가스 제로 승용차를 전기차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용이성, 낮은 초기 구축 비용 등의 이유로 전기차가 산업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벤츠의 경우엔 현대차는 물론 토요타보다도 연료전지 개발 역사가 길지만 최근 26년간 개발해왔던 승용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월 정부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자 세계는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홀로 수소전기차에 올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성공 가능성 없는 수소경제에 무모한 투자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소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판매 실적을 봐도 한국, 일본 모두 세금으로 끌어올린 판매일 뿐 실제 보급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심의 수소 충전소 건설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경우 수소 충전소는 전국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내 등록된 수소전기차가 1만 대인 것을 생각하면 터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전기차가 아닌 수소전기차를 택한 걸까요? 현대차는 1997년 수소 연료전지 첫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수소전기차 개발에 힘써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수소전기차에 올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독점적 지위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13년 투싼을 출시하며 수소전기차 영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 기술 장벽이 월등히 높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장착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구동됩니다. 성능이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이 아닌 2차 전지 업체가 공급하는 배터리에 의해 좌우되는 거죠.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화학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 모터를 구동해야 하기에 난이도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수소전기차의 성능은 자동차 업체의 연료전지 기술에 달린 겁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도적인 수소전기차 기술이 미래 수소 사회로의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 적합성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은 3-40분, 저속 충전은 최대 6시간까지 소요됩니다. 1회 완충 시 갈 수 있는 거리는 200에서 400km 정도죠. 반면 수소전기차는 3분 충전만으로 700km 가까이 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더 적합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가 유리하고, 이는 차량 공유 경제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성입니다. 현대차의 수소 사업의 핵심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는 넥소에 탑재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자동차 이외의 분야에 처음 수출했습니다. 태양력, 풍력, 수력 등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쉽게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대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세계 4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5천여 개의 부품업체와 판매, 정비, 보험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종합 시스템 산업입니다. 직간접 고용만 180만 명에 달하죠. 특히 현대차의 경우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300여 곳에 이르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부품 수가 훨씬 적어 기존 부품업체 일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수소전기차의 경우 전기차에 비해 부품의 수가 많습니다. 엔진이 사라지지만 수소 공급장치와 흡배기 계열 부품이 필요해 부품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멀리 보면 자동차 산업 외에도 수소 생산, 이송, 저장, 이용에 이르는 수소 산업, 수전의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융합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 생태계를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유관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수소 전기차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충전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수소 충전소를 하나 짓는 데 드는 비용은 30억 원. 일반 주유소의 15배 수준이죠.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비싸다 보니 수소 판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수요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반 주유소와 달리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인구 밀집지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소 폭발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사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벼워 유출되는 순간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농도가 4%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자연 발화 온도 역시 575도로 높아 폭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소 충전소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2중, 3중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수소 폭발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죠. 수소 전기차 내 수소 저장 기술에도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데요. 최근 현대차의 기술이 발전하며 700기압까지 높아지면서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압 저장 기술로 수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700에서 800기압부터는 압력만 올라가고 용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점에 부딪힌 현대차는 고압 저장 탱크 개수를 늘려 주행거리를 향상시켰는데요. 최근 나온 넥소는 3개의 수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압 저장 탱크는 수소 분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가의 탄소 섬유로 용기 외부를 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이 되더라도 원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외에도 연료전지의 발열 문제, 에너지 효율 문제 등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대체 수소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당장 수소전기차의 성공 혹은 실패를 말하기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세상,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칠 걱정 없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